안녕하세요. 호주 찰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소식은 평범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 호주 이민의 약간 현실 혹은 생각보다 별게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엄청나게 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한국에서도 무난한 테크를 탔다 그러죠. 무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과계열로 진학을 해서 경영학 전공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호주 이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미디어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를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 호주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한국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전공 지식을 살려서 IT 쪽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건설 쪽에 계셨던 분들이 호주로 와서 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다른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랑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자주 접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인, 저 같은 좀 평범한 입장에서 호주 이민은 그다지 큰 메리트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텐드톡은 가장 주관적인 저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부른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호주 이민은 그닥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외국인 와이프랑 연애랑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애가 생겨서 호주에 정착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한국에서 짧게나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업직에서 종사를 했었거든요. 문과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갈 수 있는 범위가 좀 한계가 됩니다.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중견기업 영업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호주로 온 케이스예요. 이민 준비를 하러. 근데 그 경험들 그리고 그 커리어들은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주 땅에서 영업을 하려면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 해야겠죠. 아니면 그 관련 전공 지식이 굉장히 많던지. 근데 저는 아쉽게도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안 돼서 쉽게 일할 수 있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해, 두 해 호주에서 이민 정착을 하고 살아보니까 어쩌면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직업적인 불안정성이 좀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사실. 제가 항상 저는 그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어떤 분은 찰리야 너 정도만 해도 일상생활에 충분히 지장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일상생활이잖아요. 비즈니스나 내가 일을 하는 상황이 직접 처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닥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원어민들, 호주 사람들이랑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어 실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기술 계통이나 정보 계통의 경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맨몸으로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거기에 또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진짜 특히나 문과생이 갈 수 있는 직업적 한계가 호주에서는 정말 극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 아니면 카페에서 바리스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서 이제 아마 호주 이민을 생각하시는 순서가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생각보다 시급이 워낙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다가 호주에서는 이제 20,000원, 25,000원 받는 큰 돈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돈이 되게 크고 그게 또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 준비를 하시고 해외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정착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 성공적인 정착의 기준이 누구나 다 다르긴 하지만 남들처럼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기타 생활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그 이상의 거를 해야 됩니다. 남들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풀타임 잡을 잡거나 아니면 자기 전공 지식을 살린 다른 잡을 잡아야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평생 그 식당에서 일하는 거를 계획을 한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 조금 더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직업적 부분이 가장 크다 보니까 다른 거를 생각할 여유 자체가 솔직히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삶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삶에 좀 얽매인다?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한국에 있는 그게 싫어가지고 호주로 왔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한국에 있는 그 치열한 삶과 그 미련 같은 거를 아직 못 버린 진짜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남들은 여유 있는 호주까지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아직도 이렇게 뼛속까지 한국 사람인 거를 여전히 느낍니다. 그래서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하루하루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업을 정하면서 참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30년 동안 내가 크게 정말 이룬 게 많지는 않구나라고 괜히 자주 섞인 한마디를 던질 수도 있어요. 좀 그게 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호주 이민도 생각보다 크게 별게 없다.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건 그만큼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자괴감도 있고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극복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이 골드코스트는 너무 심심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유부남이라서 애가 있고 저희 와이프가 있는데 가장이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도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클럽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술 먹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물론 호주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호주에서 만나는 그래서 사람들과 제가 엄청 한국 친구들만큼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벽을 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굳어졌냐라고 이제 곰곰이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워홀 학생 비자 지금 이제 파트너 비자를 쭉 과정을 치러가면서 호주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교제 기간이 한국보다 굉장히 좀 짧더라고요. 아무래도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다 보면 진짜 한 3, 4개월 있으면 지역 이동해서 가버리고 아니면 뭐 6개월 있다가 안 맞는다고 한국을 갈 수도 있고 1년 있다가 한국을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게 내가 이게 정을 줘도 금방 떠나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저도 모르게 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간관계에서 벽을 좀 쳐놓고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런 생각도 있죠. 그러면은 뭐 학생 비자인 사람이나 아니면 영주 비자인 사람들 만나서 친해지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도 제 먹고 살기가 급급해요, 사실. 그리고 아침에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애들을 보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만한 시간이 사실 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이 좀 충실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기에는 좀 제가 제한이 돼서 변명인가요?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조금 좁아진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나쁘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게 그만큼 그 인간관계가 좁은 만큼 그 사람들이랑 조금 더 긴밀한 관계 그리고 특히나 저 가족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거는 분명 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있던 김찬혁이라는 사람이랑 호주에 있는 찰리라는 사람은 이 사회적 관계십 이런 걸 놓고 보면 많이 좀 좁아졌다. 벽이라는 거 좀 쌓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호주 이민을 와서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느끼는 건 이건 첫 번째 했던 그 직업 관련된 일이랑 많이 연관이 됩니다. 내가 앞으로는 뭐를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지금도 되게 커요. 지금 저는 이 서버, 웨이터라는 일을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 일에서 굉장히 적성에 맞는 일이긴 하지만 적성과는 별개로 제가 먹고 살 방법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거를 요즘에 아주 곰곰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제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좀 택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저울추를 어디다가 둬야 될지를 몰라서 가능성은 양쪽으로 놓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뭐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시작을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른 걸 하더라도 크게 뭐 늦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직은 30대 초반이 젊고 뭐 100살까지 사는 요즘 세상에서 뭐 30살이면 충분히 어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틈틈이 영어 공부는 계속하고 있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어서 이번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로 해서 네이버 스토어팜 입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진행 사항 같은 거는 이제 텐트톡에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요. 빨리 이런 거는 좀 라이브로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빨리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 참 뭐 먹고 살 걱정에 대한 게 사실 크게 된 계기도 제가 가장이 됐다는 것과, 애가 하나가 아니라 애가 둘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못해도 이만큼은 벌어야 되는 베이직 인컴 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전공의식을 쌓아서 전문적인 일을 찾던지. 근데 사실 지금 다시 공부를 하는 것도 크게 자신이 있진 않아요. 영어 공부는 하고는 있지만 대학 공부를 호주는 한 3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국 대학교에 있는 학위랑 어느 정도 이제 크레딧 트랜스퍼를 하면 한 1년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그래도 2년 정도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집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면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부는 일단은 영어는 베이직이니까 영어는 계속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본을 크게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던 경험도 있으니까 그거를 살려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심경이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호주로 이민 준비를 했고 또 이렇게 준비한 거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자괴감에 빠지는 것도 많고 해서 그 관련된 거를 여러분께 좀 전달 혹은 소개,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라는, 뭐라고 해야 돼, 알림? 이런 거로 공감이랑 이런 거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호주 이민을 준비를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저랑 같이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텐트톡 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들 굿나잇.